6페이지 차고인데 차고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통정의 표시 차고는 시험에 잘 나와요. 차고는 판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는요 14페이지 피시면 돼요. 차고. 자, 그러면 차고는요 정의가 뭐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할 때 나오는 게 뭐랬습니까? 비진이 의사표시, 그 다음에 통정 허위표시, 그 다음 뭐겠습니까? 차고예요. 차고. 자, 차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비진이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표시는 비진이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알고 하는 것이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정의는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알고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정의 갑시다. 그러면 136페이지에 법조문 보기 전에 의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차고란 찾았습니까? 차고란 표시 행위와 내심의 효과 이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차고는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의 표시와 구별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의 표시의 차이점 뭡니까? 저기는 알고 모르고 차이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차고 나오는데, 자, 판서부터 14페이지 보면은 차고의 유형이 있는데 요거 1월 달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밑에 있는 동기차고야. 자, 여기 와서 동기는 아까 말했어요. 동기는 우리 동기의 불법 아까 했었죠. 동기는 뭘 하게 된 이유나 생각이죠. 자, 그래서 동기차고는요 일단은 중요 부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이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지 않습니다. 착오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취소를 못합니다. 근데 예외. 자, 예외가 이제 나중에 좀 더 배우지만 표시되거나 뭐 했을 때 알려진 경우,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대방에서 유발되거나 또 필기 다 돼 있죠.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거나 또는 뭡니까? 제공됐을 때는 된다 이 말입니다. 유발되거나 제공됐을 때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있잖아요. 일단 동기의 착오 하기 전에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냐? 갑이 있잖아요. 이 토지를 평당 1,000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잘못 표시를 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럼 매도인이 손해봤죠? 10분의 1 가격으로 판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이 표의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로 뭐 하겠습니까?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죠? 네,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된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막을 수 있다고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조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를 못 한다고 돼 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법조문을 한번 볼게요. 법조문. 자, 어디냐? 136페이지입니다. 109조. 자, 차후의 의사표시인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자, 현관편에 주셔야 돼. 중요 부분에 착오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현관표시고 중대한 과실이 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를 못해요. 그러면 반대로 가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취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 갑니다.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또 누구에게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의 한번 보시면 아까 봤던 겁니다. 자, 의사표시와 불일치를 스스로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했고요. 동기에 차고 이제 밑으로 가서 원칙은 동기는 뭘 하게 된 이유나 생각인데 원칙은 중요 부분에 차고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런데 표시되거나 뭐 됐을 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될 수 있고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제공됐을 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대표적인 예가 동기의 착오가 어떤 게 있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동기의 착오가 어떤 거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지역에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말도 들은 게 아니고 지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린벨트 풀리겠지. 왜? 아파트 근처니까. 그래서 매매 계약 한 거야. 비싸게 돈을 주고 매매를 했어. 근데 그린벨트가 풀려 안 풀려? 안 풀렸어. 그럼 이런 경우에 말한다. 동기의 착오를 한다고. 아시겠죠? 자, 이 지역에 지하철이 역사가 들어온다. 지하철 정거장이 생긴대. 기차역이 생긴대. 자, 그래서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여기 쓰겠지 했는데 통과해버려 그냥. 이런 경우 있죠? 이랬을 때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야. 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자기가 이게 표시를 했어요. 이 왜 땅 비싸게 사느냐면은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니까 비싸게 사는 거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는 막을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매매 계약했다. 어떻게 와서 자기 나 그린벨트 풀릴 줄 알았어요. 미안하게 됐어요. 취소할게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린벨트가 풀릴 거고 여기 지하철 역사가 뭡니까 정거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산다고 얘기를 했으면 표시됐죠? 근데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는 내가 막을 수 있다고요.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됐어요? 다시. 자,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뭐 이 지역에 뭐 그린벨트가 풀릴 것 같고 지하철 역사가 들어올 것 같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계약을 했다. 그럼 취소 안 돼 절대로. 지 생각이 작은 거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뭡니까? 이 땅을 사게 된 이유가 그린벨트가 풀릴 거라고 해가지고 산다라고 표시를 했어. 상대방에게. 상대방도 알고 있어. 이럴 때는 뭡니까? 이게 안 되면은 매매 계약을 막을 수 있어. 취소할 수 있겠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또는 요 밑에 가는 경우는 뭡니까?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옆에 와가지고 이게 풀린다고 난리지기는 기라. 그 땅 올라간다고 난리지겨. 그래서 샀어. 보니까 안 돼. 안 풀려. 누구 때문에 유발됐어? 공무원이나 그 말입니까? 아까 전에 공인중개사 때문에 유발됐잖아. 제공됐잖아. 그럼 매매 계약 말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갑자기 공무원이 왜 나왔어? 자, 봅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때문에 유발됐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자, 이게 이제 동기의 착오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136페이지에 원칙 첫 번째 줄 주시고 의사표시 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기 차고는 취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자, 옆에 가서 이제 예외 갑니다. 예외. 자, 예외 기억번입니다. 동기를 표시하여 법률의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표시가 포인트죠. 표시. 자, 어디 현관편이었습니까? 표시하여. 동기를 표시하여.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표시만 되면 되지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 없습니다. 자,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2번 나왔어요. 2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발된 경우 찾았어요?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착오 문제가 나오면 동계 착오 시험을 잘 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밑으로 가서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착오의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똑바로 1번. 무슨 부분에 착오해야 됩니까? 했죠?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표시했다고요. 무슨 착오입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기억 이언을 묶어 놓으시고 주관적으로 중요하고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됩니다. 자, 주관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으라면 의사표시 하지 않았을 걸 생각할 정도로 중요해요. 표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해야 되고, 니은번 객관적 요건은 뭡니까? 일반인 또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중요 부분이 생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관적으로도 중요하고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내용입니다. 뭐 참고 마시고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자꾸 마시고 참고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 자, 1번의 별표, 2번의 별표. 자, 우리가 이제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현황 경계.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땅을 샀는데 농지를 샀는데 1,800평을 샀어. 1,800평을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1,355평이 하천부지더라. 그러면 나머지 뭐 3분의 1 뭡니까? 몇 평 안 되죠? 맞아요? 400몇 평 가지고는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현황과 경계를 잘못 알았을 때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내가 1,800평을 산 줄 알았는데 보니까 1,355평이 하천부지야. 그럼 농사를 다 지을 수가 없죠? 그 매매계약 막 있어요. 내 착오했다. 착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취소. 자, 그러면 현황과 경계를 잘못 알았을 때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에 경계에 관한 착오 현관편을 줘야 돼. 이것도 중요 부분 됩니다. 맨 끝에 중요 부분이 된다. 이 경계에 관한 착오. 이거 어떡합니까? 요겁니다. 이거 경계. 자, 실제 경계가 요건데, 요 갑의 토지, 을의 토지인데, 자,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 사람은 요게 경계라고 주장한 거야. 경계를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한테 가서 뭐라 하냐. 이만큼 사용한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놔라. 네가 무단 증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얘가 얘한테 뭡니까?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열받아가 측량을 해보니까 내가 침범한 게 아니야. 맞죠? 그럼 이 보상금 지급하는 걸 하기라는 약정은 마우스에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경계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 밑에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면은 물상 보증인, 보증인. 자, 채무자 동일성이니까 보증인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내가 보증 섰는데 그 사람을 위해 섰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럼 보증계약 뭐 할 수 있어요?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겁니다. 보증계약도 중요분이 착오됩니다. 목적물의 동의성. 내가 그 목적물인 줄 알았는데 A 건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B 건물이 내게 왔어. 그러면 B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말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A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B 건물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B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말할 수 있는 거야.
취소할 수 있어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목적물의 동의서 가는 착오입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 보시면, 중요 부분에 착오 나옵니까? 사람의 동의서에 관한 착오에서 물상 보증인, 보증인 제도는 물상 보증인 나와있죠? 보증인 나와 있어요. 위에다가 물상 보증인 얘기다. 물상 적어놔야 돼. 물상 보증인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면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는데 밑에 목적물의 동의서에 관한 착오 나옵니까? A 건물인지 아는데 보니까 B 건물이 와서 그럼 B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근데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거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별표. 자, 특히 1번, 또 한 1번. 시가 나와 있습니까? 시가, 이건 시험 포인트입니다. 시가는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안 됩니다. 중요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시가는 중요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도 별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자, 보세요. 이게. 집안 보세요.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 했잖아. 그러면 10분의 1 가격을 판 거 아니야. 10분의 1 가격을 파는 거지. 팔았죠? 그럼 얘가 손해봤어, 안 봤어? 봤잖아.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 했으니까 10분의 1 가격을 판 거야. 그러면 내가 손해를 봐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죠? 자, 현관펜 들으시고 별표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가압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증을 했는데 보니까 가압류가 원인 무효가 됐어. 그럼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뭡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평당 1,0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했어.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맞죠? 이럴 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시면 법령상 제한으로 목수대로 이용하지 못했을 때 이거는 뭡니까? 무슨 착오다 맨 끝에? 동기 착오입니다. 자, 넘어가고 1번하고 2번이 포인트입니다. 시가는 중요 부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시가 면적이 다소 부족하면은 요거는 뭡니까? 중요 부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요거 다소 부족 해놓으시고 다소 부족. 시가 면적이 다소 부족할 때는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시가가 중요한 데는 어디서 중요합니까? 횟집가면 중요해요? 횟집은 안 한가 모르겠네. 횟집가면 시가대로 하잖아, 시가대로.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시가는 중요 부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자, 됐어요. 자, 넘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됩니까? 무슨 과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정의를 했고요.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맞아요?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번에 줄 것이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에 비추어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A번 뭐 고려청자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B번에 별표를 주셔야 돼. 우리 판소노트에 있습니다. 고려청자 판에도 있지만, 자, 1번 내용입니다.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자, 줄 것이고 현관편에 돼. 공장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해가지고 공장 설립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야하는데, 그러면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거 알아봐야 돼, 안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되잖아. 얘가 CEO인데, 최고 경영자인데, 알아보지 않았단 말이야. 무슨 과실이 있는 거야? 중대한 과실이 있잖아. 에? 그러면 착오를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자,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할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인데 이 사람이 CEO입니다. CEO 뭔지 알죠? 최고 경영자. 이 사람이 공장이 부족해가 땅이 부족해서 이 땅을 매집하는데 매수를 했는데 이 땅에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지 않았어. 무슨 과실이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땅 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공장이 건립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얘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는 있지만 무슨 과실이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가지고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야? CEO. 맞죠? 자,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알았죠? 부총이 알아보지 않았어? 그 땅속으로 하면 뭐야? 공장 지을 수가 없대. 그럼 찾아가가지고 야 공장 지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 취소, 매매계약 취소. 이랬더만 갑이 뭐랍니까? 취소 못해 임마. 니한테 무슨 과실이 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 얘기. 오케이? 니한테 무슨 과실이 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갑시다. 읽어볼게요. B번. 다시 138페이지 B번.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능하지 알아보지 않았다.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알아보지 않았다 말이야. 무슨 과실이 있다 생각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중대한 과실 여부는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되어 있어요? 니은번의 두 번째 줄에 되어 있습니다. 자, 효과 갑니다. 자, 착오가 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첫 번째 줄 써요. 그러면 취소하면 처음부터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행전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한다. 내용 넘어가고 또 이번에 누구한테 넘어가면 선의의 제3자. 자, 보세요. 평당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에서 이게 취소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을 다시 또 누구한테 넘겨버리면 제3자에 넘겨버리면 얘가 선이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착오는 뭡니까? 자, 일단은 착오는 정의가 뭐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하는데 알고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다. 평당 1,000만 원이 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를 취소할 수 있죠. 자,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고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판례가 그걸 해요.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토지를 매입했는데 부총이 알아보지 않았어. 무슨 과실이 있어서? 중대한 과실. 여기 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착오는 나머지 이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또 하니까 자, 큰 거부터 봅니다. 핵심. 자,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 요건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무슨 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데 선의의 제3자에 넘어가면은 선의 제3자에게 반환청할 수가 없어요.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되니까 이게 포인트야. 됐어요? 자, 그리고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자, 중대한 과실일 때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가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다. 어디가 중요하다고? 횟집가스 중요하다. 했잖아요. 시가는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시가가 다소 부족하다. 지분이 다소 부족하더라. 이런 거는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포인트야. 현황 경기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현황 경기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내가 이제 경기를 측량해 보니까 내가 1,800평이 농지인 줄 알고 매입을 했는데 보니까 1,800평 중에서 1,355평이 하천부지더라고.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 현황과 경계를 잘못 알기 때문에 이때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다. 됐어요? 요거 이제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도 중요합니다.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뭡니까? 착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무슨 부분에 착오 있어야 되고
중요 부분에 차고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하셨다는 거 아셔야 돼. 자, 정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8페이지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됐습니까? 자, 요것도 중요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뭡니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까지 하고 정리를 오늘 마칠 겁니다. 다음 주에 대리 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는 것은, 자, 일단은 이겁니다. 이거. 일단은,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는 게 사기의 의사표시고, 타인의 뭡니까? 강박행위에서 공포심을 느껴서 한 의사표시를 강박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일단 책을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가셔가지고 110조를 좀 이따 볼 거고, 의 한번 보세요. 의. 표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의사결정에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자, 그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있다? 사기가 있고 강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성립 요건이 쭉 나오는데 이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봅시다. 자, 우리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정의는요, 타인의 기망행위, 기망이 뭔데요? 기망행위가 속이는 것 쉽게 해서 정확한 사전적 용어는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유지시키는 일체 행위를 기망행위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속이는 거야. 에? 그 속이면은 자, 뭐에 빠집니까? 착오에 빠져요. 요때 뭡니까? 고의가 들어갑니다. 고의가. 예? 자, 그리고 착오에 빠졌어. 그리고 또 뭡니까? 고의가 들어가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고의가 몇 번 들어갑니까? 2번.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몰라. 자, 사기 당해보면 알아. 자, 제일 먼저입니까? 자, 사모님, 이 지역에 땅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여기 조금만 투자하시면 돈 몇 배가 됩니다. 이렇게 하죠? 맞죠? 그래서 옆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에 빠집니까? 그렇지, 차에 빠져요. 맞죠? 사기꾼은 뭡니까? 요거 빠뜨리려고 하는 거지. 맞죠? 요때 고의가 들어가. 알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제 하겠대. 그래서 이제 뭡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요때 고의합니다. 사모님, 돈을 보내셔야죠. 맞죠? 사모님 돈을 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보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의가 첫 번째 뭡니까? 착오에 빠뜨리게, 이 지역이 개발이 될 거란 착오에 빠지게 만들 때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돈 지를 때, 의사표시할 때 고의가 또 들어가야 돼. 알겠죠? 이거 이해 못하는 이유가 사기를 안 당해봐서 그래. 사기를 당하면 착오에 빠지게 만들고 돈 지르게까지 고의가 몇 번 들어간다고? 2번 들어가. 무슨 말이죠? 그래서 고의가 몇 번 들어간다? 2단계 고의야. 그래서 사기꾼들이요, IQ가 좋은 이유가 뭐야? 2번 빠뜨려야 되거든, 2번. 고의가 또 몇 번 들어가야 돼? 2번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자, 여기서 끝났어요, 벌써. 여기서 끝났어. 자,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은, 자, 성립 요건은 고의가 몇 번 있어야 된다고? 2번. 이게 2단계 고의야. 1단계, 2단계. 됐어요? 우리는 이해가 되면 이거 외울 필요 다 외워줘 그냥. 아시죠? 그래서 2단계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의가 있어야 돼. 16개 시험에 이거 가실로도 된다 했는데 X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의가 있어야 돼.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망이 있어야 되죠?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기망행위 있어야 돼. 강박에는 강박행위 있어야 돼. 자, 이 강박행위를 좀 이따 설명하기라고요. 일단 뭐 강박행위라고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성. 네 번째, 자, 기망행위에서 차고 빠지고 의사표시할 때 무슨 관계 있어야 됩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뭡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강박행위. 강박행위가 뭔데요? 해악을 고지하는 게 강박행위입니다. 해악 고지하는 게 뭡니까? 너 이거 안 하면 너 애들 뭐 가족을 해치겠다 이런 것들이 강박행위입니다. 아시죠? 그럼 강박행위 하면 반드시 뭘 느껴야 돼? 공포심 느껴야 돼. 요때 고의가 들어가고 이 공포심에 의해서 다시 의사표시 뭡니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강박행위 의사표시도 몇 단계 고의가 있어야 됩니까? 2단계 고의. 그리고 강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페이지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에? 자, 위에 거 밑에 거 다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2단계의 고의. 두 번째, 위법행위 있어야 돼요. 기방행위가 있어야 되고, 강박은 무슨 행위입니까? 강박행위 있을 거. 세 번째, 위법해야 되죠? 똑같이 위에 위법, 밑에도 위법 돼 있잖아. 자, 그리고 인과관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 됐어요? 자, 이게 뭐냐? 자, 이게 정의예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져서 하는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정의는 타인의 강박행위에서 공포심을 느껴서 하는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다. 이게 정의야. 이 정의 안에 뭡니까? 우리 성립 요건이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외울 필요도 없어. 다 이해될 뿐인데 바로 외워지지, 그냥. 그래서 몇 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고,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 위법성,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 요건이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 요건은 2단계 고의, 강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가 되는 거야. 이게 어디 있습니까? 판소 노트에 16페이지에 필기가 돼 있어요? 돼 있죠? 16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오케이? 16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성립 요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책을 한번 볼게요. 자, 139페이지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 자, 또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줄 끝에 가니까 몇 단계 고의 형합해? 2단계 고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을 거 이래 있는데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가 된다. 찾습니까? 찾았어요? 자, 우리 시험에 27회 때 나왔는데 어떤 거냐?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시험에 나왔던 거 27회 때. 분양하면서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 네? 그러면 그런 거를 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아파트 분양하는데 옆에 공동묘지가 조성되고 있어. 그러면 아파트 들어갈라 해? 안 들어갈라 해? 안 들어갈라 하잖아. 우리나라는 뭡니까? 옆에 공동묘지 만들고 이러면은 아파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근데 일본은요, 공동묘지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뭡니까? 들어갑니다. 옆에 바로 옆에. 비싸요, 또 그게. 일본은 달라요. 네? 일본은 뭡니까? 거기 무덤 있고 이러면 이제 지켜준다고 생각하거든. 우리하고 달라요. 응? 근데 우리나라는 옆에 공동묘지가 있으면 여기 슬럼화가 돼가지고 애들 이상한 짓 하고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가기 떨어지죠? 맞죠?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공동묘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숨겼지? 요것도 기망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취소를 해서 넣었던 돈 돌려받거나 아니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를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알겠죠? 자, 나중에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뒤에. 언제 하느냐? 1월달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위법성이 있을 건데, 기망행위가 뭐 해야 됩니까?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인과관계가 존재할 거 나와있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인데, 표의자가 기망해서 뭐에 빠지고, 착오에 빠지고, 그에 따라서 의사표시 할 때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인과관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똑같아요. 고의가 있어야 되지?
몇 단계 고의? 2단계 고의. 강박행위는 있어야 되는데 강박행위는 뭡니까? 강박행위는 해악을 고지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 줄쯤에 별표를 해야 돼. 완전히 박탈 나왔습니까? 완전히 박탈? 의사결정자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로 주패뿌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강박행위를 하면은 공포심을 느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완전히 패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쌍코피 터지고 어떻게 살인한지도 기억도 안 나. 이때는 취소가 아니고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소노트에 적어놔야 돼. 자, 몇 페이지 폈습니까? 16페이지 폈죠? 16페이지 펴셔가지고 이 강박행위 옆에다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 이 박탈할 정도까지 쭉 펴붙단 말이야. 이때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입니다. 취소가 아니고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 그러면 뭐라고? 무효입니다. 자, 필요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시킬 수 있어. 아시죠? 근데 신체 포기 각서를 써야 돼. 알죠? 오징어 게임 같이 신체 포기 각서를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 박탈. 못 외우겠으면은 박탈에 뭐가 있어요? 미음이 있어 없어? 여기 있네. 에? 뭐라고? 무효야. 알겠어? 알죠? 이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한 4번 나왔어요. 4번.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때까지 줍했다. 그때는 뭐가 돼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찾습니까? 자, 139페이지 강박행위가 있을 것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서 만들었다면 뭐가 된다? 무효다는 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별표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2번에 이제 별표 연결해 놓으시고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고소고발은 강박행위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강박행위 정당한 고소고발은 강박행위 아닙니다. 네 사기죄로 고소고발하겠다.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위법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가서 강박과 의사표시 사이에 무슨 관계 있어야 됩니까? 인과관계. 그래서 강박행위에서 공포심을 느껴서 의사표시할 때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는데요.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넘기면 상대방이 사기강박을 했을 때는 언제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강박하면 매매 계약을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상대방이 사기강박을 하면은 갑은 언제나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것이고, 자, 2번에 이제 제3자가 사기강박하리요. 자,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월달 설명드릴게요. 이제 사기강박이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사기강박하는 경우야. 그래서 이제 요 A가 사기강박을 해서 을에게 이 부동산을 넘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제3자가 사기강박한 경우인데 요거는 110조의 2항인데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내용인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1월달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시고, 자, 그 밑에 가서 제3자 관계로 갑니다. 자, 제3자에 넘어가면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자, 우리 어디서 다시 병이 넘겼다가 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돼야 안 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비통착사. 비통착사가 뭔데?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강박은 누구한테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비통착사는 뭐라고? 상대적 효력이 있다. 누구한테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입니다. 자, 의사표시. 내가 의사표시를 보냈을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뭡니까? 학원으로 뭡니까? 나중에 학원에서 이제 3월달, 6월부터 학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남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가시는데, 학원으로 뭡니까? 택배를 시킵니다. 택배를 시켜요. 왜? 집으로 시키면
남편이 뭐라 하죠. 그래서 학원으로 막 시켜요. 학원으로. 굴도 학원으로 오고 막 그렇죠. 미역도 일로 오고 막 맞죠. 학원 다 시켜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달주의 실천하고 도달주의 사인하고 받고 사인하고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때는 뭡니까? 우리 수학생 뭐 받아가지고 화장 갔다 오니까 뭐 옷이 바뀌어 나오더라고. 집에서 못 사겠겠지. 학원을 보내고.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원칙입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이야. 알죠? 내가 의사표시 보냈을 때 도달한테 효력이 발생한다고. 예외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11조 한번 봅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줄 것이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뭐한 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도달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체부들입니다. 우체부. 들어봤어요? 우체부들 가서 뭐 사인해주세요. 뭐 사인하세요. 받았죠? 사인해주세요. 등기우편 오면 사인해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맞죠? 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별표 2개 넣으셔야 돼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내가 X 부동산을 팔겠다. 자, 보세요. 내가 X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습니다. 알죠? 자, 그래서 우체통에 나가서 내가 X 부동산 1억에 팔겠다. 니한테 팔게. 우체통 넣고 돌아서자마자 차익 찡겨 죽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은 있어 없어? 있어. 다시 할게. 다시. 내가 X 부동산 1억 팔겠다고 니한테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자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발신이죠. 넣고 난 다음에 돌아서자마자 차익 죽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이 시험에 한두 번 낸 게 아니고 엄청나게 됩니다. 5번. 지금 5번 나왔어. 10년 동안. 그냥 그대로 낸다. 그대로. 111조 2항.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 됐다 하더라도 침지질 흘리는 피성년 후견이 됐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죠? 됐습니까? 111조 2항은 그대로 냅니다. 그대로. 효력이 없다 나온단 말이에요. X야. 알겠죠?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옆에다 적어놓고 또 옆에다가 뭐라 적어놔야 돼? 유효. 유효인데 무효 나오면 X야. 무효 나오면 X야. 효력이 없다 나오면 X야.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도달주의의 예외가 무슨 주의입니까? 발신주의. 발신주의. 자,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격지자 간의 승낙 의사표시 이런 것들은 뭡니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자, 나머지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신주의는 예외다. 우리 민법 뭐가 원칙이라고?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예외가 발신주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넘기시면 이제 뭐가 나온다? 대리가 나옵니다. 대리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배웠던 비통착사 들어봤죠? 비통착사,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표시, 착오, 사기강박 이 4가지 파트에서 시험 문제 2문제 고정입니다. 알죠? 뭐를 내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한다? 출제자가, 출제위원이 결정합니다. 자, 근데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통정의표시와 착오입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사기강박. 그 다음에 제일 적게 나온 게 비진의 의사표시.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통정의표시, 물론 이제 연기사기지만 통정의표시 착오 먼저 정리하고 사기강박, 비진의 의사표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시험이 나온다고요. 됐어요? 됐고. 자, 이제 다음 주에 할 게 이제 대리인데, 대리는 시험에 3문제입니다. 2문제 내지 3문제 고정입니다. 최하가 2문제. 3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리 파트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뭡니까?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대리 파트. 다음 주에 거의 민법 총칙이 거의 끝납니다. 대리하고 무효 취소까지 할 거예요. 자, 예습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집에 가서 말했어요. 제가 항상 복습을 11월달 12월달 복습을 하면 1, 2월달이 뭐가 된 상태라? 예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1, 2월달 가면 쉽게 온다고. 아시겠죠? 뭐를 하자? 복습을 하자. 복습.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빨리 마쳐도 되겠죠? 네. 빨리 마치면 정강이 마치고 있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